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상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월 제가 주말마다 올려드렸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종목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첫째 주에는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했었고요. 2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월 2주차, 3주차, 4주차 지금 영상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 2월 2주차 때부터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월 2주차, 그다음에 2월 3주차, 그리고 2월 4주차 이렇게 총 3개 업로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2월 2주차, 3주차, 4주차 때 언급됐던 종목들 현재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2주차 때 영상에서 업로드되었던 종목이 첫 번째로는 S오일입니다. S오일. 그때 2월 아마 13일, 14일경 주말이었죠. 그러면 2월 10일까지 봐야겠네요. 이때까지 형성된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고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고요. 이틀 연속 연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한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갭을 크게 띄우고 상승을 했네요. 역시 그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 그때 한번 이런 가격대 그어놓고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띄우고 크게 상승을 해서 88,000원까지 돌파를 하고 위쪽에서 놀다가 아래쪽 빠지고, 역시 빠진 이후에도 이 가격대를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이슈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온다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현재 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위쪽 박스권에서 단기간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월 8일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죠. 현재까지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볼게요. 그때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2월 8일과 9일, 10일. 그때 2월 2주차 때는 3일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일이. 그래서 8, 9, 10 이 3일 동안의 수급을 보고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그 주말에 그 이후에 보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또 기관은 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 외국인도 뭐 크게 뭐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8일부터 쭉 지금 보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 흐름이 있다. 하지만 기관은 매도도 있지만 매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 누적을 보면 2월 8일부터 계속 기관은 누적되는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물량이. 외국인은 좀 많았다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도 2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게 2월 13일, 14일이니까 2월 10일까지 봐야겠네요. 이때 형성된 주가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 2월 15일부터 현재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14,400원 이 가격대를 중요한 가격대로 생각하고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빠져있는 상황. 아마도 이 60일선 마주하러 내려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12,500원이나 13,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60일선을 마주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 보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볼게요. 그때도 2월 8일 그 3일치 수급을 보고 영상 업로드 해드렸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위에 계속 순매도 이어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더 많아서 이 기관 누적을 보면 이때 당시보다 지금 기관은 더 많은 누적을 순매수를 해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순매도가 많아서 수급이 좀 이탈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또 들어오고 있다. 아마 뭐 아래쪽 저점이라 생각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분할 매수로.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퓨어셀이었습니다. 역시 2월 10일 이후부터 봐야겠죠. 2월 15일부터 봐야겠네요. 2월 10일까지 형성된 이때 2월 10일 날 여기까지 형성된 그 것을 보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고 영상에 포함시켰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바로 다음 거래일에 또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을 나왔고 그 이후에 쭉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시장도 안 좋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락을 한 이후에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53,000원 부근대 잘 지켜주고 있고 역시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53,000원 잘 지지해 준다면 또 위쪽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빠져준다면 아래쪽까지 35,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5월 10일 이후에 15일부터 보신다면 외국인은 다음 거래일에 크게 들어왔다가 또 좀 빠졌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은 기관, 외국인 수급 모두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다. 수급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 오히려 개인이 사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한세실업이죠. 한세실업. 한세실업 같은 경우 그때 한번 언급을 해드릴 때 이제 경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기 소비재 회복 그런 경기 민감주들 소비재 회복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이런 한세실업 종목 언급해드렸고 그때 한번 또 볼까요? 2월 10일이죠. 네, 2월 10일까지 봤을 때 2월 10일 주가는 종가가 18,650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말에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살짝 눌림 이후에 상승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2020년 10월경에 만들었던 21,900원 이 고점을 터치를 하고 그죠? 금요일날 터치를 하고 종가를 21,6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여기서 내려올지 올라갈지 그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 박스권까지 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1차 분할 매도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이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때 2월 10일 이후에 수급을 보면 역시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까지 더 많은 누적적인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때 순매수를 좀 이어오다가 많이 이탈을 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탈을 했고 현재 기관 순매수 이어오고 있다. 뭐 외국인 수급보다 오히려 기관 수급이 최근에 좀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죠. 기관이 거의 대부분 뭐 순매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한세실업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 기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2월 제가 이때 10일까지 보고 업로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래일 2월 15일부터 주가를 보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한 이후에 하락.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시 종목 자체 기존에 만들었던 이 흐름대로 지금 또 다시 이 박스권에 내려와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5,500원 부근 이탈하지 않았다면 또 위쪽 구간에서 놀아줬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 구간은 좀 머물러 주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 즉 13,400원과 15,500원 사이에서 또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때 2월 10일 이후에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15일부터 보면 2월 15일부터 봤을 때 지금 쭉 누적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월 2주차 영상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2월 3주차 영상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볼게요. 신세계였죠. 신세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입점, 추가적인 공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 부분 말씀드렸죠. 신세계 같은 경우 제가 언급해드릴 때 이때는 2월 3주차니까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수급을 보고 2월 20일 날 또는 21일 날 업로드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좀 흐름을 보면 역시 2월 15일, 네, 2월 15일부터 봤을 때 쭉 올라오다가 제가 영상 업로드한 건 2월 20일 정도, 그죠? 그러면 2월 19일까지 형성된 걸 보고 봤는데 그 다음 거래일 2월 22일 날 살짝 음봉으로 갔다가 눌렸다가 추가적인 상승,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했고 또 눌림 이후에 또 상승. 그래서 현재 흐름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그죠? 어디까지 갈지는 뭐 모르지만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래도 많이 붙어주고 있고요. 그 2월 15일 그때 제가 2월 19일까지 수급을 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월 22일부터 수급을 좀 볼게요. 쭉 보면 역시 기관은 순매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그 기간에 비하면 완전히 다 이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매도가 좀 많은 편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면서 누적적으로 많이 순매수하고 있다. 신세계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언급했던 것이 클래시스입니다. 네, 클래시스도 제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흐름을 보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22일부터 봐야겠죠. 2월 22일부터 지금 보면 쭉 하락을 하고 있네요. 특히 그때 단기 스윙 집중 분석, 단기 스윙 투자 종목도 제가 언급해드렸었고 아직 이제 손절가는 13,000원 제가 잡았었는데 가상에 투자를 할 경우 13,000원 손절가 잡았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손절가는 이탈하지 않았고요. 가상의 매매를 한 경우에 어쨌든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금 그때 제가 19일까지 보고 22일부터 흐름을 또 봐야겠죠. 수급을 22일부터 보면 기관은 오히려 이때 당시보다 더 순매수를 해서 더 순매수를 더 많이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때보단 한 200만 주 정도 빠졌네요. 그죠? 이때 블록딜의 물량을 흡수한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200만 주 정도 빠졌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블록딜 물량 400만 주 이상 460만 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또 순매수를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흐름이 언제 또 반등할지는 모릅니다.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HMM이죠. HMM은 뭐 주가 엄청 상승하고 있죠. 그때 제가 2월 19일, 그럼 2월 22일부터 봐야겠죠. 2월 20일 주가부터 2월 20일 월요일부터 본다면 그때 제가 2월 18일, 그죠, 19일까지 보고 단기적인 이 박스권에서 위쪽에 다다랐다. 그리고 수급을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 거래일 월요일부터 지금 줄곧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여기서 그때 제가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주가가 맞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받고 지지받고 올라갔을 가능성 충분히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그 다음 거래일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때 2월 22일부터 수급을 또 봐야겠죠. 이때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수급만 보고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 거래일 20일부터 보면 오히려 기관은 오히려 더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고 좀 이어오다가 이제 3월 2일부터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2일부터 그죠?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정리를 해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아마 그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고점이라 생각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들락날락 했지만 오히려 일일 순매매수를 보면 400만 주, 400만 주, 100만 주 들어온 물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간 누적을 봤을 때 이때 보면 이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누적적인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당장 빠질 위험성이 높다라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계속 급등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예, 수급을 봤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까지 있죠. 페노션도 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2월 20일부터 봐야겠죠. 2월 20일부터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이 박스권까지만 보고 제가 이때 영상을 업로드 했으니까요. 이 박스권에서 몇 번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거래일 역시 HMM과 유사한 흐름으로 바로 추가적인 상승 조정받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현재 수급 봤을 때 22일부터 본다면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누적으로 어쨌든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지만 역시 빠져나오고 시작한 느낌이 들어요. 이 이틀 정도는. 하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기관 물량은 좀 많이 남아 있고 외국인은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대한해운도 있죠. 대한해운은 그때 언급해 드릴 때 약간 재무적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해운 쪽 HMM이나 페노션에 비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고 수급을 봤을 때는 22일부터 봤을 때 오히려 글쎄요. 이제는 HMM 그리고 페노션 그 종목이 지금 상승한 이후에 기관 외국인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종목은 대한해운 오히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면 HMM과 페노션이 한번 하락을 할 때 대한해운이 다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수급적인 부분만 봤을 때요. 왜냐면 HMM 그다음에 페노션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였죠. 네, 한미반도체. 역시 이 종목도 2월 20일 주가부터 봐야겠죠. 2월 19일까지만 보고 2월 19일 날 큰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2월 20일부터 지금 이 박스권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동상으로 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올라가는 모습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특히 그때 기관 수급 영상 업로드한 이후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볼게요. 2월 20일부터 봐야겠죠. 20일부터 보면 기관 같은 경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오히려 많이 빠져나갔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완전히 다 이탈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관은 이제 최근에 좀 순매도를 이틀 정도 해왔고 외국인은 좀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참고하셔야겠네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2월 3주차 때 영상에서 업로드했던 언급했던 종목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월 4주차 때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들 세 종목 있죠. SK바이오팜, 파라다이스, 하나투어입니다. 먼저 SK바이오팜입니다. 이 종목은 글쎄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한번 블록딜이 있었죠. 블록딜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고 보시면 2월 22일부터 봐야겠죠. 이 종목이 이제 3주차니까 2월 3주차 4주차 때죠. 2월 4주차 영상이니까 제가 2월 4주차 때 총 3종목 그러네요. 2월 4주차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그죠?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2월 26일까지 형성된 그 종목 수급을 보고 3월 2일부터 봐야겠죠. 3월 2일부터 보면 지금 줄곧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 글쎄요. 아직 하락은 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큰 이탈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얘네들 단타 물량도 또 있을 거니까 좀 빠져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 2월 24일 날 블록딜 물량 받아낸 이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큰 이탈을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도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이런 흐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파라다이스는 이제 경기 이제 회복하겠다는 기대감으로 그죠? 어떤 카지노, 오락, 도박 이런 쪽 도박이라 표현은 좀 그렇죠. 카지노 이런 게임 관련된 파라다이스인데 역시 제가 그때 2월 26일까지 보고 이제 3월 들어서 주가를 좀 흐름을 볼까요? 3월 2일부터 지금 줄곧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봤을 때 그때 26일까지는 글쎄요 괜찮았는데 오히려 26일 지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순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특히 기관은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기관 순매수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런 지금 어떤 테마라든지 이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또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투어죠. 네, 하나투어도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또 여행업계 또 다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1년 동안 중소형 여행업계는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그 여행 수요들을 큰 대형 여행 회사들이 흡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적이 더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월 2일부터 주가를 봐야겠네요. 네, 3월 2일부터 지금 보시면 위쪽 구간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습니다. 위쪽 구간에서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면 오히려 글쎄요. 기관은 역시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살짝 그때 3월 2일 날 좀 이탈을 했지만 좀 다시 순매수 좀 이어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흐름 하나투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그런 기대감,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흐름도 계속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월 2주차, 3주차, 또 4주차 이렇게 2월 한 달 동안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주말마다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 거기서 언급한 종목들 간략하게 또 살펴보고 현재까지 기관 외국인 수급도 그리고 주가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뭐 투자 하시지 않더라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